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훈민정음, 지금의 한글이 만들어진 후 반포된 지 577돌이 됐습니다.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한글날을 맞아 지역 채널에서는 특집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한글 디자인 개발이 본물을 이루고 있는데요. 한글에 감성을 입히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글의 변신은 사업성까지 갖추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고향 정선. 어머니의 품을 연상시키는 국민고향 정선은 최근 쉼이라는 글자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휴식과 편안함을 떠오르게 하는 쉼. 쉼이라는 글자를 디자인해 정선 대표 이미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선군의 쉼은 우리나라 대표 서예가인 강병인 선생이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국민고향 정선을 표현한 이 쉼이라는 글자는 마치 건축물을 표현한 듯한 모습입니다. 드라마 미생은 물론 공산품의 이름을 직접 디자인한 강병인 선생은 정선의 쉼을 휴식과 편안함 그리고 함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쉼이라는 글자는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그 한글의 어떤 조형성, 어떤 독특함을 좀 조형물로 만들자. 단단한 건축물과 같아요. 그래서 이 초성 시옷은 사실 뭐 나중에 건축물을 지으면 기와로 이을 수가 있고요. 모음 우는 이제 그 집을 받치고 있는 어떤 뼈대가 되고 그 아래는 또 이 우 사이에는 다 또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고. 정선의 쉼을 접한 시민들도 강병인 서예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선을 다시 돌아왔을 때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했는데 저쪽에 쉼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 그 정선의 그 포근한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고향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실제로 한글의 다양한 서체들에 감성을 입힌 작업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도 한글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단순한 한글 서체가 아닌 감성을 입히는 사업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들이 한글에 대한 글자를 감성을 입히는 작업들이 요즘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고 그 인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장기간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주와 애민, 실용을 바탕으로 창제된 한글. 이제는 실용성과 함께 감성까지 자극하면서 한글의 무한한 변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요리하실 때 인터넷이나 책에 있는 조리법 많이들 참고하시죠. 특히 한식 이외에도 양식 등 세계 각국의 요리도 번역된 조리법이 많아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로 적은 최초의 요리책은 무엇일까요?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먹던 닭 요리, 수중계의 조리 과정입니다. 먼저 달군 솥에서 잘 두드린 암탉을 참기름으로 노릇하게 볶은 다음 물을 가득 부어 끓입니다. 국물에 밤을 넣어 삶고 쪽파와 부추를 데칩니다. 간장을 넣어 잡내를 없애고 잘 익은 닭고기를 건져냅니다. 그 후 국물에 밀가루 2국자 정도를 알맞게 탑니다. 닭고기는 찢어 넣고 데쳐낸 쪽파와 부추, 오이, 달걀 고명을 가지런하게 준비합니다. 고기 위에 국물을 얹은 다음 고명을 올리고 생강과 후춧가루를 뿌려냅니다. 최초로 순수 한글로만 적어놓은 조리서, 음식 디미방의 조리법입니다. 음식 디미방에 있는 메뉴가 방가 음식이나 궁중 음식 수준이기 때문에 또 한글로 써져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또 우리가 음식을 해보면은 약 한 350년 전에 쓰여진 책에 있는 음식을 재현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음식 디미방은 여중군자로 알려진 장계양 선생이 조선 중기인 1670년쯤 저술한 책으로 면병류 18가지와 어육류 74가지 등 총 146가지의 음식 조리법이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은 17세기 궁중과 양반가의 음식 문화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조리법 그대로 음식을 복원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한글로만 작성돼 있어 국어사 연구 자료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사 연구의 기본 자료가 되고 17세기 경상북도 북부 방언의 음운, 문법, 어휘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글로 적은 최초의 조리서 음식 디미방. 한문의 제약에서 벗어나 누구나 알 수 있는 우리의 글로 전통 문화를 기록해낸 빛나는 유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유동입니다. 이 문장 어떻게 읽히시나요? 자세히 보면 글자 순서가 어색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죠. 우리가 잘못 쓰인 한글도 이토록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글 자체가 과학적이고 우수하기도 하지만 띄어쓰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문자인 한글은 창제 당시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언어의 가장 기초적인 틀을 잡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글자 자체의 모양이 바뀌고 잘 쓰지 않는 글자는 소멸하기도 하는 등 많은 변화를 거쳐왔는데요. 그렇다면 띄어쓰기를 만든 사람은 누굴까요? 놀랍게도 스코틀랜드 출신의 외국인 선교사 존 로스입니다. 존 로스는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 최초로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한 사람이자 한글 띄어쓰기를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입니다. 존 로스는 1877년 최초의 한글 띄어쓰기 교재인 조선어 첫걸음을 제작했고 96년 서재필 주시경 선생이 만든 독립신문이 최초로 한글 띄어쓰기를 적용하면서 띄어쓰기가 널리 보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조선어 학회가 띄어쓰기를 포함한 맞춤법 통일안을 작성해 1933년 발표했습니다. 한국 맞춤법 통일안은 많은 호응을 받았고 1948년 정부에서 공식으로 채택하면서 비로소 오늘날 한글 사용의 기준이 됐습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반포한 세종대왕과 한글의 대중화와 근대화에 힘쓴 선인들께 감사하며 올바른 한글 사용 실천합시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학업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고 있는 학생들은 밤낮 할 것 없이 한국어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경남 창원대학교의 한국어 학당을 찾아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버틀러 사라 마리. 돼지국밥을 가장 좋아하는 미국인 유학생입니다. 영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선택한 한국어까지. 세계 국어를 익힌 데다 전공까지 살려 한국에서 취업하는 게 꿈입니다. 이제 석사 과정을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전문적인 용어가 되게 많이 나와서 그건 좀 어렵긴 한데 이제 그거 빼고는 이제 한국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돼지국밥인데 이제 제가 뭐 그런 면에서 딱히 잘 안 맞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지난해 교환학생으로 창원대를 찾았던 자니시 카를라 마리아. 한국 생활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한국어를 더 공부하기 위해 올해 한국어 학당에 입학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열을 올리고 있는 건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 어릴 때부터 동경해온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위해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많이 공부하니까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을 좀 잘하니까 더 한국에 대한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창원대 한국어학당에는 모두 21개 나라 120여 명의 학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결혼 이민자, 취업을 위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곳입니다. 수업뿐 아니라 백일장이나 체육대회 같은 한국 문화를 접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됩니다. 문화 탐방 같은 것도 같이 가서 뭐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 사람들 너무 친절합니다. 그 쫑기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외국인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은 15만 2천 명. 올해는 벌써 5월까지 9만 7천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외국인들의 발길 속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까지 모두 전해주는 한국어 학당. 따뜻한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른들 중에도 한글 공부에 열심인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인 문예학교 학생들인데요.
저마다의 사연으로 글을 배우지 못한 서러움을 이겨내고자 공부의 길에 나선 만학도들을 송하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평일 오전 전남 고흥의 한 교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라 목소리를 높여 노래를 부릅니다. 곧이어 연필을 잡고 하얀 종이 위 달에게 빌 자신의 소원을 적어 내려갑니다. 누군가는 자신과 친구의 행복을, 누군가는 한글 공부의 깨우침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곳은 평균 나이 70세 어르신들의 한글 교실입니다. 성인 문해학교는 1년에 240시간씩 3년 과정으로 각각 초등과 중등반이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대부분은 어린 시절 어려운 집안 사정 등의 이유로 배움의 뜻을 펼치지 못한 어르신들입니다. 아쉬움이 컸던 만큼 몸이 불편하고 등하교가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려도 즐겁기만 합니다. 배움의 재미는 물론 학교에서 만난 친구와의 추억이 일상 속 기쁨이 됐습니다. 딸내들은 다 안 가르치고 아들만 가르친다고 옛날에 그랬잖아. 어려우면서도 재밌고 같이 이제 또 이렇게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어울리고 온 게로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 친구들하고 언니들하고 웃고 놀러도 가고 그것이 해소가 됐어요. 어르신들의 열정은 자식 버린 선생님에게도 큰 가르침이 됐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공부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아 속상한 상황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을 배우는 겁니다. 그 시기에 못 누렸을 그 행복들을 지금 다 한꺼번에 누리시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걸 전혀 알 수 없지만 지금 같이 하다 보면 그 행복이 그런 거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너무 감동적이죠.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자 기쁨이 된 한글 공부. 만학도가 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힘주어 써내려가는 한 글자 한 글자에 배움의 결실이 가득 담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만들어진 시기를 알 수 있는 문자입니다. 또 과학적이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한글의 탄생 이전부터 현대 한글에 이르기까지 한글에 대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국립한글박물관에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훈민정음 해례본 원형 33장을 활용한 설치 미술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한글의 탄생과 변화를 시대별로 들여다보는 상설 전시, 훈민정음 천년의 문자 계획입니다. 전시는 총 7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공간의 이름은 훈민정음 머릿말 문장에서 따왔습니다. 첫 번째 공간인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에서는 한글이 없던 시절 중국의 문자를 빌렸으며 불편을 겪었던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후 공간에서는 이를 딱하게 여긴 세종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한글을 만들고 보급한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역사. 한글 사용이 탄압됐던 일제강점기,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선조들의 노력과 현대 한글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를 사료와 영상 콘텐츠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류 열풍 등으로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방문객도 부쩍 늘었습니다. 원래는 당연히 K-팝으로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특히 한글에 대해 관심이 많고 너무 이쁘고 이렇게 어떻게 만든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왔어요. 아주 좋았어요. 진짜 모르는 것도 많이 배우고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지난달 말부터는 기획 전시도 시작됐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의 풍경을 그려낸 한글 가사문학 한양가를 우리 말글의 관점에서 소개한 최초의 전시입니다. 한양가 안에 나오는 그 문장과 우리말 단어들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의 문화와 삶도 같이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를 구성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놀면서 한글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한글 놀이터도 인기입니다. 직접 자음 모음을 결합해 새로운 간판 이름을 짓고 미로 속에서 글자를 찾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는 한글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